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주주 여러분들 반갑고요. 오늘 6% 강세 중입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그쵸 상승의 시작점입니다. 자, 여기 11월 달에 발생했었던 공매도 금지 이후에 그쵸 강하게 시세를 한번 냈죠.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어야 돼요. 근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의 끝이 언제 나오느냐? 정배열 구간에서 나온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조금 딸리죠. 근데 시가총액은 같다. 근데 하는 업무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그쵸 이 퓨처엠에서 양극재 쪽 말고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비등하다.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족한 점은 아직까지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증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하나 생각해 볼게요.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좋을 부분이 반영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는 시작점이 언제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입니다. 신고가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근데 여기서는 왜 추가적으로 못 가고 하락했을까요? 그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무한정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이유는 앞에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을 먼저 가격이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자, 바닥부터 봅니다.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나요? 10만 원에서 대략 한 70만 원 정도, 7배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에코프로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게 대장이라서 많이 올랐다. 에코프로는 이 정도 올랐는데 왜 퓨처엠은 이 정도밖에 오르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매도하는 구간을 정확하게 고가를 맞춰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신고가 구간의 매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실상 하락을 확인하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도 되고요.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도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 모델이 생기는 거예요. 나 정확히 맞출 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시작점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 잘 팔려면 그쵸? 이런 구간에 잘 매도를 하려면 물론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여기 고가에 정확하게 못 팔면 괜히 좀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팔고 쭉 내리면 기분이 좋긴 하지만 여기서 팔고 막 횡보하고 그러면 또 물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매수하는 가격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수 이 가격대에 대해서 집중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준이 되는 건 제가 선반영 그리고 신고가 구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해서 사실 의구심을 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별 필요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 배터리에 대한 CAGR이라 그러죠. 연평균 성장률은 30%에 육박을 합니다. 이게 그냥 공식적으로 그렇죠. 오피셜하게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차들이 많아요. 근데 삼성 SDI 측에서 이번에 들어온 그쵸. 에코프로 BM 쪽으로 들어온 양극재 계약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44조 규모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삼성 SDI 하나입니다. 그쵸. 자, 근데 44조 규모면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지금 현재 생산량이 그쵸. 가능한 생산량이 연간 17만 톤 정도 규모예요. 그러면 이 44조짜리 계약을 성공했기 때문에 생산량에 대한 이 증가폭까지 계산해서 거의 풀캐파로 갖다 넣은 겁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폭이 그쵸. 27년 기준에서 그리고 지금 확보되어 있는 다시요. 71만 톤 정도 됩니다. 이게 27년도까지 확보되어 있는 에코프로 BM의 생산량이에요. 양극재 생산량. 이건 그냥 정해져서 지금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다른 기업들 그렇죠. 지금 여기서 확보된 게 지금 17만 톤에서 71만 톤까지 증가한다는 건 몇입니까? 곱하기 한 4 정도 되는 거죠. 4에서 5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까지가 그렇죠. 다 사용되는 그 정도입니다. 이게 28년인가 계약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때 가서 수요를 다시 예측해서 증설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되겠지만, 이것보다 포스코 퓨처엠은 더 적어요. 지금 생산량 자체가 지금 17만 톤인데 퓨처엠에 대한 생산량은 6만 톤인가 7만 톤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죠. 이 사이에 있는 게 LNF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양극재 기준에서 자꾸 리튬 가격을 가지고 리튬 때문에 폭락한다 이렇던데, 그랬으면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에코프로 안 올랐어야죠. 오늘 에코프로가 그렇죠. 오늘이 아니라 올해 에코프로가 얼마나 많이 올랐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고요. 주가는요, 먼저 다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리튬은 기본적으로 원자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 수요가 뭐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이 경기를 찍어 누르는 금리를 조율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리튬 가격은 다운턴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치에 수렴할 겁니다. 유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리튬도, 그쵸? 유가만큼, 그쵸? 기름만큼, 석유만큼, 원유만큼 사용처가 다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평균적인 가격대를 유지해 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기본적인 이익 구조를 따졌을 때 7%의 수렴을 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7% 이하 구간에서 주가가 쭉 빠진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잡아야 된다. 근데 최소한의 가격적인 부분을 체크하자. 그래서 정배열 구간을 체크를 하자. 자, 그러면 제가 밑에다가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쵸? 정배열을 먼저 전환시켰죠. 44주짜리 수주 계약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쵸? 애초에 하락폭 대비해서 평균치 자체가 조금 높았어요. 근데 당연히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어떻게 되나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점에 와 있어요.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물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쵸, 정배열 전환점을 먼저 파악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성장성을 반영한 가격이 69만 원, 58만 원 이 가격이 맞긴 맞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평가 구간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오버슈팅한 수급에 의해서 그쵸, 광기에 의해서 나온 시세가 맞습니다. 근데 기준이 바뀌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기준이 포스코 퓨처엠에도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고 내연기관이 강제적으로 퇴출되는 그 시작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배터리 셀업체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그건 조금 이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를 하려는 작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셀업체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뭐 이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이런 쪽은 회의적인데 여기 그쵸, 양극재 업체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쵸. 밑으로 갈수록 갑이라고 하던데 최소한의 가공이 들어간 양극재 쪽이 가장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평가치를 받는 것도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이 높은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진도 가장 많이 가져갈 거고요. 근데 그걸 토대로 전구체까지 생각을 한다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포스코 퓨처엠은 양쪽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략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나 앞으로 성장 규모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쵸, 생산량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가총액 기준에서 에코프로 BM은 그쵸, 지금 한 30조가 넘는데 여기는 뭡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까지 같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싸다. 근데 평가치를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점에 공략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대신에 2주 안에 수익 전환될 수 있는 가격을 체크해야 됩니다. 주식 살 때 내가 이거 오를 것 같아 그래갖고 보유하고 버티지 마세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지금 중요한 건 얼마에 잡을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잡을지 그래서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두 제가 그렇죠. 공매도를 다 때려잡자는 의미로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텐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보내드릴 수 있는 번호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30%의 성장성이 있는 사업 그 핵심주가 한국에 3개나 있습니다. 그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많이 올랐지만 그 고가에 대한 조정은 다 끝났고 이제는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낸 이후에 그쵸,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그 첫 번째 구간에 와 있으니까 요 내용 딱 받아가서 가공하지 마세요. 가공하지 말고 제가 다 체크를 해서 가격대와 그 내용을 여기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놨고 무엇보다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법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내가 확인하고 그쵸, 그 전에 확인하고 매수할 수 있는 정배열 기법까지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쵸, 제가 보내드리는 번호는 알아야 되니까 그쪽 번호로 보낼 수 있게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신고가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텔레그램 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고가 관련돼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신고가 매매를 토대로 단타 그리고 스윙급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스윙은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전략하고 같습니다. 하지만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그쵸 99%입니다. 자,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 변동성 터졌다. 비싸긴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크다. 단기 공략 가능. 가격 잡히면 시도 나간다. 정확하게 가격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요. 쭉 올려보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쵸 정확히 공략해서 큰 수익을 낸 경우가 있고 자 보면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 반도체 엄청 많이 올랐죠. 이런 종목도 계속해서 공략 중이었고 쭉 보면 위더스 제약도 그 마이크로플라즈마 그 폐렴이 돌면서 그쵸 시장에 좀 좋은 영향을 미쳤죠. 그런 부분도 있고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쵸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신고가 매매를 제가 알 수 있게 해준다. 그쵸 오셔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딱 지켜보시면 되고 마음에 들면 따라서 매매하면 되는데 웬만하면 와서 배우세요. 신고가 말고는 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제가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가 저가 잡을 수 있다. 주식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한다. 장기 투자 3개월에 끝내야 돼요. 장기 투자 3개월 넘어가잖아요. 그거 물린 겁니다. 아니면 내가 100% 200% 수익을 보고 있는데도 안 팔 수 있는 정말 그래야 워렌 버핏이 되는 거지 우리는 3개월에는 다 팔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2주를 체크해서 수익 전환 못 시킨다. 그러면 실력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소통방에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물려서 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 들어와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내용을 사전에 다 공개를 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그렇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제가 진짜 신고가에는 거의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쵸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거 보세요. 12월 1일 날 여기 보면 8시 55분이죠. 장시작 전에 종목이 나가는데 갤럭시아 자 오늘 급락 나오죠. 12월 1일 날 어땠습니까? 정확하게 신고가 이후에 돌파 과정 그쵸 돌파 과정 노렸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기간 만에 어느 정도입니까? 거의 한 70%, 한 60%요 정도 수익 달성에 성공을 했다. 자, 이 내용을 신고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렇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조건 신고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물린 종목이 있다.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소통방 들어오시고요. 제가 연말 이벤트로 딱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입장 링크를 제가 보낼 수 있게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이라서 내용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내용입니다. 수익 모델과 신고가 검색기. 자 수익 모델은 내용 확인합니다. 주식 시세의 본질, 그쵸? 선반영이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기본 베이스를 이야기를 해둔 건데 이건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입니다. 그걸 제 식대로 해석을 해놓은 건데 이런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면 효율이 안 높아집니다. 그래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1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계좌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 내용도 그쵸?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와 함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도 제가 같이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스코 퓨처엠 이제 시작 구간에 들어왔고요. 저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드리면 시작 구간에부터 공략을 해야 우리가 신고가 구간에 안전하게 수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다. 그쵸? 그걸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그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